자, 문제가 지금 준 거는 처음에 제시문에서 가에서 미분, 곱미분? 나에서는 밑에가 상수고 위에가 x였을 때 미분할 때 x만 대입한 것만 나온다고 설명해주고 극대극소 설명합니다.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말들을 보통 써놓거든? 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을 써놓고요. 첫 번째 문제는 질문이 모의고사에서 종종 나오는 문제 형태이기도 하거든? 그런데 선생님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는 문제 풀면서 경험하는 횟수가 워낙 적은 문제야. 본질적으로 크게 어렵진 않은 문제야. 변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하거든. 일단은 이 함수는 gx라는 새로운 함수가 있어. 이 gx라는 새로운 함수는 1과 2 사이에서만 정의를 해. 그래서 여기 x값한테 대입할 수 있는 건 1부터 2까지만 대입할 수 있거든. 근데 적분은 t라는 문자에 대해 적분하고 있어. 이건 t에 대해 적분하는 중이야. 근데 fx는 여기서 상수 취급해야 돼.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셨죠? 근데 절대값만 없으면 분배 후 미분할 수 있거든? 근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지금 분배 후 미분할 수가 없는 상태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절대값을 벗기는데 지금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럼 절대값을 벗기려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fx가 누군지는 알려줘. 그럼 fx의 값에 따라서 fx의 값을 그림을 먼저 그린 다음에 이걸 좀 분석을 했으면 좋겠거든? 자, 분석을 밑줄 친 녀석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포물선이 위로 볼록인 포물선이거든? 꼭지점 좌표의 값은 1,1입니다. 꼭지점 좌표가 1,1인 포물선이 있습니다. 이 포물선이 원점도 지나죠.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있는데 절편값은 0과 2고 여기가 1입니다.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건 이게 궁금한 상태거든? 이게 지금 궁금한 상태인데 얘를 지금 적분할 거잖아. 적분할 건데 절대값을 벗긴 다음에 적분하려고 하는데 x의 범위는 1부터 2까지야. 근데 t의 범위가 없어. 그럼 절대값을 벗겼으면 좋겠는데 절대값을 어떻게 벗기지? 일단 x의 값은 1과 2 사이 있다고?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고 이 함수는 fx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절대값을 벗겼으면 좋겠는데 이 값이 언제 양수인지 언제 음수인지 아는 게 중요한 거네. 그러면 x의 값을 집어넣은 녀석의 값이 x값을 대입한 녀석의 값이 내가 더 잘 그릴 수 있었는데 자꾸 이 그림을 더 잘 그리고 싶은 욕심 때문에 수업이 더뎌진다. x의 값을 대입한 녀석의 값이 여기가 함수가 fx죠. 그러면은 fx-ft의 값이 어떨 때 fx-ft의 값이 0보다 큰 같은지를 알아야 되겠네. 그러면은 fx보다 ft가 더 작아야지 0보다 큰 같다고 올 거잖아. 그럼 t의 값이 어디 있어야 돼? t의 값은 이런 데 있어야 돼? t가 이런 데 있으면 t를 대입한 녀석의 값은 여기가 ft인 거잖아. 그럼 t가 도대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일단은 t의 범위를 알아? t의 범위? 네, t의 범위는 0부터 x까지야. 우리 0부터 x까지 적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t의 값은 0부터 x까지니까 t의 값은 요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요 사이는 t들 중에 fx가 더 큰 녀석의 범위를 찾는 거야. 그게 어디까지지? t가 어디 있을 때까지야? 여기까지인가? 내가 알고 있는 건 t라고 하는 세기값이 요 사이에 있으면 ft의 값은 fx보다 작아. 이해되신 거 맞나요? 된 거 맞아요? 그럼 t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여기서 정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그 범위에 따른 적분을 할 거잖아. 그럼 이 점이 누군지 알아야 돼. 이 점이 포인트야. 그러네. 수진아, 너도 E-X인 거 알았어? 진짜로? 왜 여기가 E-X인데? 포물선이 1대칭이라서 여기 간격이 E-X야? 그럼 여기도 간격이 E-X니까 여기 눈금 E-X인 건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이걸 알고 있어. t의 값이 0부터 E-X일 때까지는 절대값은 0보다 큰 것 같아서 절대값을 벗길 수 있어. 하지만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이런 데 있으면 t 대입한 녀석의 값이 더 커요? 그래서 두 번째 범위는 E-x부터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x 사이에 등을 빼버릴까? E-x부터 t라고 하는 녀석의 값 x까지 범위 사이에 있을 때는 fx-ft의 값이 0보다 작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요걸 생각하는 게 힘들어, 이 문제는. 그치? 이렇게 푸는 건 좀 많이 생소하잖아. 그때 gx의 값이 요구한 거는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0부터 x까지 절대값 fx 빼기 ft의 값을 적분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린 범위를 쪼갤 거잖아. 0부터 E-x까지는 fx-ft의 값을 적분할 거고요. 그리고 E-x부터 x까지는 부호를 바꾼 걸 적분할 거잖아. 그럼 두 번 적분하기 싫으니까 앞에 마이너스 끄집어낼까? 절대값 속의 거에 부호를 바꿨습니다. 계산해 봅시다. 빼기니까 따로 적분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건 상수잖아. 상수는 실수로 앞으로 내보낼 건데 2를 0부터 E-x까지 적분하는 거죠? 그랬더니 뭔데요? t를 E-x 대입한 거에서 0 대입한 거 뺐으니까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몰라요. 빼기인가?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fx 곱하기 fx의 값 앞으로 실수배 내보낼 건데 1을 적분했습니다. t한테 x 대입한 거에서 E-x 대입한 거 뺐습니다. 수진이도 지금 되는 거 맞아요? 그 다음 부호가 플러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fx가 누군지 알잖아. 그 fx 값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겠네. fx는 2차 함수였잖아. 2차 함수였으니까 이거 3차. 2차 함수 적분했으니까 3차. 3차, 3차. 아마 이건 최고차가 3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싶은데 지금? gx의 그 값. 그럼 gx의 그 값을 구하려면 극대값을 구하래? 아니면 극대값을 갖는 x의 값을 구하래? 극대값을 갖는 x의 좌표만 구하면 되는데 극값을 갖는 x? 그럼 나는 극대값, 극소값 구하는 게 아니잖아. 미분에서 빵 되는 게 누군지만 구하면 되는 거네? 그럼 미분하면 되잖아. 이 함수의 값을 fx를 대입해서 산수하면 산술이 너무 많으니까 현재 상태에서 미분하겠습니다. 근데 현재 상태에서 미분을 못한 애들이 되게 많거든? 처음에는 f'x
x 마이너스 fx. 이거 적분을 못한 애들이 하도 많아서 이거 미분을 하려고 하거든. 근데 조심할 점은 미분할 때 이거 밑에가 숫자고 위에가 2-x니까 2-x를 대입할 건데 속미분 한 것도 곱해야 되죠. 네, 그럼 플러스가 되겠네요. 플러스 그 다음 녀석 미분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f'x 2x 마이너스 2. 이제 뒤에 거 미분했습니다. 이제 이거 미분하고 있는데 밑에도 x가 있고 위에도 x가 있으니까 이건 미분하게 되면 x를 대입한 거에서 2-x 대입한 걸 뺄 건데 속미분한 것도 또 써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되는 거죠? 속미분한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요. 네. 그럼 소거할 수 있는 거는 이거 소거할 수 있습니다. 또 소거되는 거는 없네. 2f2-x 빼기 2fx 도함수의 값을 묶어주면은 2-x에서 2-2x를 더했으니까 4-3x? 맞겠나요? 이제 함수 fx의 값을 아이고야 이것도 그래도 산수가 그지 같네. 함수 fx가 뭐였더라?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였나? 네. 도함수의 값이 마이너스 x 플러스 2였습니다. 그럼 대입하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2-x를 대입했더니 누구냐? 마이너스 x제곱. 헷갈려 써야 되겠다. 앞에 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 뒤에 건 4 마이너스 2x.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끝인가요? 아 그러네. 1대칭이니까 어차피 똑같은 함수구나. 괜히 구했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럼 지워지는 거야? 그 다음에 도함수의 값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하고 4 마이너스 3x. 그럼 도함수, 지의 도함수가 2x 마이너스 2 곱하기 3x 마이너스 4. 그러면은 gx의 정의역이 1부터 2까지였던 것 같거든? 그럼 미분에서 빵 나온 녀석의 값은 그 값을 뭘 선택하라고? 할만하네요. 할만한데 문제점이 뭐가 문제점이냐면 대부분 애들은 이걸 해석해서 부호를 따지는 녀석이 실패해.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쪼개는 거에 실패하거든? 요것만 할 수 있으면 쉬운 문제인데 이게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경험해봤으니까 비슷하게 나오면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직접 풀 때는 또 잘 안 될 수가 있어. 그리고 이 학교는 이걸 맞추라고 출제한 것 같지는 않아. 단국대 원서 쓰는 모든 애들은 지금 이 문제는 전멸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하거든. 그래서 우리도 이거 단국대 원서 쓴다면 이 정도급의 문제는 못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양의 실수 알파에 대해서 함수 h의 값은 지수함수하고 다항함수가 곱해진 형태의 함수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기억나세요? 이런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비슷했어. 너도 해봐. 아니에요? 한 번만 다시 한번. 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된 특징을 보이거든. 그러면 이 문제는 되게 익숙하거든.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어떻게 될지는 유추할 수가 있어. 그런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h의 값은 무한대로 간대. 무한대로 갔을 때 h의 극한값은 0으로 간대. 우리가 알던 거 맞네. 여기가 원점입니다.
빵 대 반 빵이죠? 근데 그래프의 개형은 대충 예상할 수가 있는데 문제점이 질문이 어려워. 질문이 HT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T도 누군지 몰라. T도 누군지 모르고 HT도 누군지 모르는데 HT부터 HT 플러스 알파까지 범위에서 H라는 함수의 최대값을 또 KT라고 따로 별도로 정의하겠대. 그럼 지금 현재 단계가 T가 임의의 T야. T 몰라. T를 모르니까 당연히 HT도 몰라. 근데 HT를 모르니까 HT만 몰라? 알파도 몰라. 근데 모르는 HT부터 HT 플러스 알파의 범위에서 또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 최대값은 또 KT라고 따로 별도로 정의하겠대. 그런데 KT라는 최대값 자체가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KT는 일정한 값을 간다고 하니까 KT가 상수값을 간다는 얘기네. 이게 항상 획일적인 숫자가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어. T의 값이 어떤 양수든지 간에 모든 양수에 대해서 숫자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상수함수였으면 좋겠어요. 그걸 만족하는 알파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출발해야 되잖아. 출발 어디서부터 출발할 거야? 그러자. 일단 HX부터 그리고 나서 출발하자. HX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HX 값을 미분했습니다. 앞에 거 미분했더니 뒤에 있는 녀석은 속미분했습니다. 자, 속미분도 해야 되죠. 지수함수의 값 그대로 쓸 건데 속미분은 뭘 곱해야 돼?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을 곱해야 돼?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을 곱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인가요? 그러면 도함수의 값은 마이너스 2로 묶어줄까? 그러면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x하고 마이너스 알파인가요? 지수의 값은 항상 양수값이니까 빵된 녀석의 값은 빵하고 알파에서 빵됩니다. 근데 위로 블록이죠. 2차 함수가. 2차 함수가 위로 블록이어서 도함수의 보호의 값은 0하고 알파에서 알파는 양수라고 먼저 얘기했죠? 여기서 극대. 그럼 지금 그림은 충분히 그릴 수 있습니다. 알파 대입한 함수값도 필요하거든? 알파를 대입한 함수값이 누구냐? 2의 제곱 그러네요. 근데 그 값이 얼만큼 큰 값인지를 알 수가 없어. 알파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림은 0에서는 극소값, 알파에서 극대값. 무한대로 갔을 땐 빵.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 점 좌표가 알파, 2제곱분의 그런데 문제는 HT가 어딘지를 몰라. HT부터 HT 플러스 알파 누군지 모르잖아. 그러면 HT라고 하는 걸 가정해야 되나? HT부터 HT 플러스 알파까지 범위가 누군지 모르거든 지금? HT의 값을 가정해야 되나? 왜냐면 여기가 HT라면 여기가 요만큼의 알파였잖아. 그럼 HT 플러스 알파의 값은 한 여기쯤? 만약에 이 범위라면 이 범위에서 최대값이 누구야?
아, 여기 요게 최대값이야? 근데 이 녀석의 값이 KT고? 그러면 HT는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야? HT의 값은 움직일 수 있는 점이잖아. 좌우로 왔다 갔다 했을 때 최대값은 변하는 거잖아. 최대값 자체가 왔다 갔다 하면 문제는 지금 최대값이 일정하다며. 그럼 이거 못 쓰는 거 아니야? 그런데 HT의 값이 이런 데 있다면 요만큼이 알파라며. 그럼 HT 플러스 알파의 값은 여기서 알파만큼 더 간? 한 여기쯤이려나? 네, 이해된 거 맞아요? HT의 값이 알파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지금 HT부터 HT 플러스 알파가 여기까지인데 그때 뭘 대입한 게 최대값이야? 아, 그때 알파 대입한 게 최대값이네. 요게 살짝 좌우로 움직인다고 해도 알파 대입한 게 최대값이야? 그럼 항상 최대값은 알파 대입한 게 최대값이네.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구분하는 거잖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제 파악했습니다. 첫 번째, H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알파보다 빨간색, 알파보다 컸을 때 HT의 값이 알파보다 컸을 때에는 최대값이 HHT여서 이거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HT라는 녀석의 값이 알파보다 작거나 같으면 가장 큰 값은 알파를 대입한 게 큰 값이고 그 값은 이렇게 일정합니다. 이해된 거 맞으세요? 근데 문제가 요구한 거는 뭐 구하라고? 알파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알파의 최대값이 뭔데? 알파의 최대값이 뭐지? 내가 이제 마무리 지을 거는 알파의 최대값만 구하면 되잖아. 알파의 최대값이 뭐지? 우리 지금 제일 처음에 뭘 전제로 했어 지금? H알파의 값이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를 전제로 했어? 그럼 알파는 어디 있어야 돼? HT의 값은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T의 값은 양수지. 그럼 어딘가에 T가 있다면 T 대입한 함수값 HT의 값 이런 함수값 자체가 또 HT야. 이 그래프의 함수값도 다 HT거든? T의 값이 0보다 컸을 때? 근데 HT의 값은 무조건 알파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 무조건.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모든 값보다는 알파는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알파의 값은 여기 있으면은 모든 T의 값이 어디 있든지 간에 HT의 값들은 전부 다 알파보다 아래에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ht의 값이 알파보다 큰 경우였나? 아니 ht의 값이 임의의 t를 갖다 대입한 것들이 알파보다 큰 녀석이 있는 거잖아. 지금은 알파가 제일 컸으면 좋겠다며. 임의의 t를 대입한 함수 값보다 알파 크다며. 알파의 값은 지금 여기 쓰면 ht라고 썼는데 여기 집중하지 말고 t의 값이 어딘가에 눈금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모든 y좌표가 다 ht잖아. 그런데 ht보다는 알파가 커야 되잖아. 이거 말고 이건 지금 첫 번째 모순이었으니까 지금 알파의 값 여기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요점보다는 동그라미를 만족하려면은 이점보다는 알파가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야지 이걸 만족해. 그러면은 내가 알파라고 하는 세값은 2의 제곱분의 알파의 세제곱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알파의 값이 양수니까 약분했어요. 2제곱 값은 알파 제곱보다 커야 돼. 알파 양수니까 여기까지 성립하는 것 같은데, 그럼 알파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2인가요? 그래서 알파의 최대값은 2라고 결론 맺으세요. 근데 풀어는 드렸고 풀어드리면 간단한데 풀기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덕성여대가 논술 처음 시작했나봐. 학교가 좀 권위 있어 보이려고. 덕성여대가 논술 본 정도의 학교는 아닌데. 근데 덕성여대 입학한 애들 대부분 애들은 평균 30점 이상이 옵니다. 진짜요? 네, 여자로 태어나지 그랬어요. 근데 못해 애들은. 아, 풀었어? 어려운 그래요? 근데 문제 레벨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딱 보니까 애들은 허겁지겁 어려워하지 않을까? 덕성여대급은 어느 급이냐면 경기대 정도 커트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경기대, 수원대 사이에. A, B에 대해서 A가 B보다 큽니다. 그때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 A, B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네가 풀었으면은 답만 맞춰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 풀었어? 지금 아니요? 이 오빠는 벌써 풀었는데요? 시간이 없었어요. 네. 자, 일단 시작해 봅시다. A점 좌표, B점 좌표가 있는데 포물선 위에 있는 점입니다. A점 좌표의 값은 A, A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B점 좌표의 값은 B, B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문제 요구한 건 이 둘러싸인 면적의 값을 6분의 B-A의 3승. 이거 정적분 계산할 때 공식이네 이거? 그 공식처럼 계산하는 것 같아. 일단 필요한 건 이 직선의 방식 필요한 거 아니야? 직선의 방식 구하고 있습니다. 기울기 값이 B-A분의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그럼 A 플러스 B가 기울기네? 그러면은 Y는 A 플러스 B, X 마이너스 A, A제곱 마이너스 2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인가요? 정리 좀 할까? Y의 값은 A 플러스 BX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1? 이게 지금 직선 AB입니다.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둘러싸인 면적의 값이 필요합니다. 면적의 값은 이렇게 표기했다고 A와 B 사이 면적은 이렇게 표기하겠습니다. 걔를 구하기 위해서 A부터 B까지 적분할 겁니다. 직선에서 포물선을 빼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마이너스 AB 이런 소거되죠. 근데 A하고 B의 값 이거의 근인가요? 덕성여대가 물어본 건 공식을 사용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공식 사용하겠습니다. 근이니까 AB가 공식이 뭐였죠? 마이너스 6분의 최고차계수 B-의 3승이 공식이었나요? 네. 하지만 이 학교에 요구한 건 일일이 다 계산하기를 요구했던 것 같아. 그래서 6분의 B-의 3승인 걸 증명했습니다. 첫 번째 거 끝났습니다. 두 번째 게 요구한 거는 넓이의 값을 A하고 C 사이의 넓이, A하고 C 사이의 넓이의 값이랑 C하고 B 사이의 넓이의 값이 두 넓이의 값이 같도록 하는 점의 좌표가 C점인데
그 시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AB의 기울기랑 똑같음을 보여주세요. 여기 기울기가 A 플러스 B였잖아. 이거의 기울기도 A 플러스 B라는 걸 보여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빗금친 두 군데 넓이의 값을 구해봅시다. 처음에 S12, 두 번째가 AC AC랑 C A씨랑 10이었어? 첫 번째가 A부터 C까지, 두 번째가 C부터 B까지. 근데 SAC의 넓이의 값은 6분의 그 다음에 S12의 값이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대소관계 알고 있었잖아. C하고 아니지. ACB 네, 대소관계가 ACB의 관계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양수값이니까 3승 3승이 똑같으면은 그냥 C-A의 값이랑 B-A가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그럼 등차수였던 거야? 뭔가 잘못 쓴 느낌이지 왜? 이 C의 값이 A 플러스 B라고요?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이 함수에 C라고 하는 값이 2분의 A 플러스 B니까 이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2x인데 거기다 이걸 대입했더니 시점에서의 기울기가 A 플러스 B라고요? 따라서 평행. 말은 선생님 귀찮아서 이것만 썼는데 조금 더 수식해서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대충 산수만 하세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범위에 대해서 함수 fx의 값이 이렇게 정의된 함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1-3번 문제는 방금 전의 상황 포물선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포물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럼 첫 번째 녀석의 값은 6분의 x 플러스 1 3승이라고요? 두 번째 거는 세제곱권 속에 6은 곱해서 지워질 거고 근데 2-x 3승의 값은 어차피 3승은 홀수의 거듭제곱권 절대값 씌우지 않고 나가죠? 3분의 1 x 플러스 1의 세제곱 플러스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해가지고 빵이었을 때 극소값의 최소값을 가질 것 같습니다. 경계값도 확인해 봐야 되겠네. 도함수의 값을 구했더니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수진이 좀 졸려요? 왜 눈을 3분의 2만 뜨죠? 빵 된 거 찾고 있습니다. 빵 되는 게 누구죠? 근데 범위에 들어온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 이렇게 있고 거기서 극소값이 0일 때인가요? 0대2번 함수값이 최소값이 근데 니네 이렇게 하면 안 돼. 니네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도함수가 음수기 때문에 감소 0부터 2까지는 도함수가 양수기 때문에 증가 0에서 극소값을 가지고 그때 최소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 쓰셔야 되고요. 함수한테 0대입했습니다. 0대입했더니 3분의 1 플러스 2여서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문제는 다 맞춘 거죠? 네.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반지름 길이 값이 1, 2, 4인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외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서 원들이 계속해서 접하는 관계를 가진 원들이 있습니다. 원들이 계속 접했을 때 이제 읽어봐야 되겠는데 n번째 원, n 플러스 1번째 원, n 플러스 2번째 원은 서로 외접합니다. 그러니까 cn, cn 플러스 1, cn 플러스 2도 외접하는데 또 이런 계속할 거라서 또 누가 외접한다고? cn 플러스 1하고 cn 플러스 2하고 cn 플러스 3의 값도 외접한다고? 그래서 지금 외접하는 거 두 번째 것까지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 세 개 원도 외접할 거 아니야.
n 플러스 2번째 원, n 플러스 3번째 원, n 플러스 4번째 원도 외접할 건데 그럼 n 플러스 4번째 원은 어디다 그릴 거야? n 플러스 4번째 원은 어디다 그릴 거냐? 응? 어디다가? 여기다 위에다 그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원은 어디다 그릴 거야? 오른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려나갈 겁니다. 그런데 최초의 반지름값 1이었고요. 공비의 값 2가 되는 반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4, 16, 아니다. 1, 2, 4, 8, 16 이렇게 반지름이 구성될 건데 그러면은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아니지. 문제가 아직 없네.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오로지 여기만 공통되는 비현이라고 그 다음 삼각형을 그리면은 원의 중심하고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그 다음은 여기가 공통되겠네? 이제 문제는 파악했습니다. 최초의 원들에서 코사인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각에 대해서 코사인 값이 필요합니다. 근데 세변의 길이의 값이 그래서 3하고 5하고 6이기 때문에 코사인 제2법칙으로 코사인 이걸 구했으면 좋겠다고요? 저 새끼들은 왜 또 알람을 맞춰놨을까? 자, 분모의 값은 2 곱하기 9 플러스 36 빼기 몇이야? 분자의 값이 20? 20이면 2로 약분했더니 18분의 5? 아니, 18분의 10, 9분의 5? 첫 번째 거 요구한 건 다 구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요구한 거는 넓이의 값을 구하라고. CN의 넓이. 그럼 CN의 넓이의 값을 구하려면 반지름이 필요하네. 반지름 RN의 값이 반지름이었습니다. 초항 1, 공비가 되는 등비수였나요? 그럼 넓이의 값을 구했습니다. 넓이의 값은 파이 R제곱 파이 곱하기 4의 n-1을 쓰겠습니다. 제곱해서 이 값을 대입하세요. 어디다 대입하라고? 로그 2에 파이분의 SN한테 대입했습니다. 그럼 로그 2에 4의 n-1을 쓰면서 로그 값을 계산했더니 2n-1이라고요? 그걸 시그마를 계산하세요. 시그마 n값이 1부터 대문자 n까지 2n-1 이 값을 계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값이 100보다 커지는 최초의 자연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그마 값 계산했습니다. 앞에 녀석의 값은 짝수의 총합이니까 nn 플러스 1 뒤에 있는 건 마이너스 2n인가요? 그래서 n 곱하기 n-1의 값이 100보다 커지는 최초의 자연수 n값이 필요합니다. 11인가요? 11 맞아? 10 대입했을 때 안 되죠? 자,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거는 직선 두 개가 평행함을 보이세요. 여기서 평행함을 보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선하고 이 선이 평행한 걸 보이시라고요? 아까 전에 여기 있는 거에 코사인 값이 몇인 걸 알고 있었다고요? 9분의 5인 거 알고 있었다고? 몰랐잖아. 그거는 51, 52, 53이었고 지금은 5n, 5n 플러스 1, 5n 플러스 2였잖아. 그럼 계산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코사인 값도 계산해 봐야 되겠네. 두 개의 코사인 값을 알고 싶습니다. 그럼 세변의 길이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근데 이거 계산 그지 같겠다 이거. 처음에 반지름의 값이 2에 n-1승 그 다음 반지름 2의 n승 여기도 반지름은 2의 n승 2의 n 플러스 1승 2의 n 플러스 1승이 반지름이죠. 그 다음 녀석의 값은 2의 n승 2의 n 플러스 1승 여기 반지름 2의 n 플러스 2승 되신 거 맞죠? 이거 어떻게 하지? 이쪽 변의 길이를 뭐라고 표현하지?
2분의 2의 n승, 2분의 1 곱하기 2의 n승. 이것도 그럼 다 2의 n승으로 바꿔버릴까? 2분의 1 더하기 2여서 근데 여기는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그럼 2의 n승의 값 어차피 분자분모에서 약분될 거니까 안 쓰고 풀어도 상관없겠다. 그냥 2분의 3, 2분의 5, 3? 근데 2배 해주면 3, 5, 6? 아까 전에 3, 5, 6이었을 때가 여기가 9분의 5였잖아. 이것도 당연히 9분의 5겠네. 그럼 니네 해야 돼. 니네 계산하세요. 코사인 제곱식 쓰는 게 뭐 힘들어요. 그 다음 여기가 3의 n승인데 여기가 2 더하기 4니까 6 곱하기 n승. 여기 있는 건 1 더하기 4니까 아 그러네. 이것도 3, 5, 6이네. 그럼 여기도 코사인 값이 9분의 5겠네. 그러니까 코사인 값이 둘 다 9분의 5고 코사인 값이 양수값이니까 이 값은 예각으로서 코사인 값이 똑같으니까 두 각은 똑같아서 억각이 똑같기 때문에 평행이라고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덕선여대는 20분 만에 다 푸는 문제를 출제한다고? 얘는 몇 번째? 글쎄 덕선여대가 몇 분인지 모르겠다. 이거 2시간 동안 시험 보는 거야. 먼저 나오면 돼요. 그럼 덕선여대 시험 보러 가는 애들은 내 생각인데 보통 5등급, 4등급, 6등급 이 정도 수준 애들이 시험 보러 갈 거거든? 내신 등급으로. 걔네들 가면 엄청 헤맬 거야. 그냥 막 등비수 일반항 구하는 공식 써놓고 막 생쇼하다 오겠지. 30점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0점? 40점, 네. 한겨울로 40점. 한계환 프로도 살짝 넘는 문제가 있었어? 자, 평면 위에 한 점 F가 있습니다. 동국대 거네. 네. 너는 어디까지 풀었어? 저 이거 한 번 풀려다가 네, 첫 번째 건 해결했어? 첫 번째 거 모르겠어요. 이거 뭘 표현하긴 했는데 네. 그게 아니고 작년에 동국대 할 너가 안 왔어. 네 맞아요. 맞아요. 동국대 거는 거의 한 7년치, 8년치 다 풀어줬는데. 줄이 제한이 있어요. 다시 한 번만요. 쓸 수 있는 얘만 줄이 제한이 있어요. 너한테 종이 한 장씩 주지, 보통. 네. 답지 한 장씩 줘. 한 장 내에 써야 돼. 그리고 연습장 주는 학교도 있고, 연습장 안 주는 학교도 있고. 문제가 포물선이어가지고 좀 걱정스럽다, 수진이가. 근데 여기선 제시문을 다 주잖아. 어디서 제시문 왜 가냐. 지금 문제가 포물선의 방정식, 초점과 준선. 지금 수진이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초점과 준선이 있고 이게 포물선의 방정식인데 포물선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에 대해서 공식 설명해줬고 산술기하 평균도 설명해주고 있거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설명해주면 될 것 같아. 수진이가 지금 저걸 안 배웠죠? 네, 기하 중에 포물 2차 곡선 안 배웠죠? 지금 배웁시다. 지금 기하를 상당히 많은 학교가 기하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거든? 또 기하를 포함시키는 학교도 제법 있고 상위권 학교일수록 기하를 포함하고 이제 상위권 학교 벗어날수록 기하를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어떤 임의의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점의 좌표는 초점이라고 부릅니다. 초점 좌표의 건 보통 P컴마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준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준되는 선, 준선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선이 x는 마이너스 p라고 하는 선입니다. 두 점과 준선으로부터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을 포물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충 봤더니 한 여기쯤에 있는 점이면
이 점에서부터 초점까지 길이랑 이 점에서 중선까지 길이가 똑같아 보입니다. 원점이면은 초점까지 거리하고 중선까지 거리가 똑같아 보입니다. 이런 식의 점들을 연결한 게 거리가 똑같은 점들의 자취를 찾은 게 이게 포물선입니다. 포물선을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포물선이랑 좀 색다르게 정의합니다. 이 포물선의 방정식이 둘 사이의 거리가 똑같은 점의 자취입니다. 수진이 지금 정의가 이해되시나요? 여기 거리가 똑같은 점의 자취들을 모아놓은 게 포물선이고요. 이 포물선의 식은 y제곱의 값이 4px라고 하는 포물선이에요. 이거는 거리가 똑같다고 놓고 증명해서 만든 식이야. 이제 포물선의 방식은 앞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건데, 포물선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이 있어.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 x, y라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점에서의 접선 구하는 공식은 외워야 되거든. 근데 그 공식을 이 책은 졸라 친절해. x1, y1이라고 했을 때 이 공식을 알려줘. 풀기 전에. 이 점의 좌표가 x1, y1이라고 한다면 그때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y제곱 대신에는 y1y, 원의 방정식에서 접선 구하는 거랑 똑같이 y제곱 대신에는 y1y를 대입할 건데, x값 대신에는 1차식 x 대신에는 2분의 x 플러스 x1을 대입할 거야.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이 y1y는 2p x 플러스 x1이 접선이에요. 이 책은 혹시 공부를 해서 잊어버린 애들조차도 동국대 원서 쓴 애들한테 야 니네 이게 포물선의 방정식이야,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야, 이 정도는 알려줄게, 그 다음에 풀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설명하자면 기울기가 m인 접선이 있습니다. 이 포물선에서 기울기 값이 m인 접선이 있습니다. 혹시 정우가 알까? 맞습니다. y의 값은 mx 플러스 n분의 p라고 하는 접선의 방식을 갖습니다. p는 초점의 좌표입니다. m은 기울기고요. 이것도 공식으로 외우고 있어야 되거든. 이 정도 지식만 했으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나 봐요. 그리고 선술기하 평균을 사용하라고 했던 것 같아. 네, 여기서 끊고 잠깐 쉬어야지 수진이가 잠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 핸드폰 보지 말고요. 수진아, 지금까지 배운 포물선에서는 좀 다르게 항상 얘기했었는데, 초점의 좌표의 값이 0,p 있고 준선의 값이 y는 마이너스 p라고 하는 준선이 있을 때는 포물선의 정의는 지금까지 정의랑 좀 다르듯이 초점에서 준선까지, 초점하고의 거리와 준선까지 길이가 똑같은 점의 자취가 포물선이거든. 그 같은 녀석들은 점의 자취가 이렇게 생길 것 같습니다. 수준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 녀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의 값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똑같은 점들만 지금 모은 거거든. 이 식은 x제곱의 값이 4py라는 식이야. 그럼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은 뭐겠어? x1x 2p y 플러스 y1. 기울기 m이 주어질 때 접선이 필요해. 혹시 정우야 뭔지 알아요? 이거는 MP? 맞아요. MP죠. 네. 이게 접선이고요. 기울기 m인 접점에서의 접선이고요. 얘는 기울기가 m인 접선입니다. 수준아 외우셔야 되는 거야.
타원은 전에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타원은 좌우로 길쭉한 타원도 있고요. 위아래로 길쭉한 타원도 있거든? 자, 이 타원이 좌우로 길쭉한 타원입니다. 이 점 좌표가 A점, 이 점 좌표가 B점입니다. 타원의 정의는 초점으로부터의 거리가 합이 일정한 점의 자체야. 초점으로부터의 거리 합이 일정한 점의 자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의 합은 2a로 일정합니다. 그때 이 타원의 식은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은 1입니다. 수진이 지금 두 번째 보는 거라서 잘 알 것 같습니다. 초점의 좌표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수진아? 큰 거에서 작은 거 뺀다 그랬습니다. 자, 타원이 있는 점에서의 접선 구하고 있습니다. 타원이 있는 점에서의 접선은 x제곱 대신에 x1x를 y제곱 대신에 y1y를 쓰기만 된다고요? 이게 타원이 있는 점에서의 접선입니다. 근데 기울기 m인 접선도 필요합니다. 기울기 m인 접선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입니다. 근데 타원은 위아래에 존재하는 타원도 있습니다. 위아래로 길쭉한 타원도 있고요. 위아래로 길쭉해도 꼭지점 좌표인 A점 좌표의 값은 B점 좌표의 값은 똑같이 AB라고 부를 건데 지금은 초점은 Y축에 있습니다. 초점의 좌표의 값은 0,C하고 0,-C입니다. 수진아, 타원의 정의가 뭐라고? 초점에서 타원에 있는 점까지 거리의 값이 합했을 때 이번엔 2B로 일정합니다. 식은 똑같습니다. 식은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똑같습니다. 접선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초점의 값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네, 큰 거인 B제곱에서 작은 거인 A제곱을 빼서 구합니다. 세 번째 2차 곡선은 쌍곡선입니다. 쌍곡선은 접선이 좀 차이가 나는데 쌍곡선은 점근선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쌍곡선의 초점 좌표는 똑같이 C,0 마이너스 C,0로 초점이 얘기했을 때 쌍곡선은 초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의 차이값이 일정한 걸 쌍곡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쌍곡선은 빨간색 점근선에 가까이 가는 걸 그릴 겁니다. 꼭지점 좌표는 A입니다. 이때 이 쌍곡선의 방정식은 타원의 방정식의 가운데 부분만 바꿔주면 되거든. 이거는 지금 좌우에 존재하는 쌍곡선이고요. 쌍곡선의 정의는 초점으로부터 타원에 있는 저 쌍곡선에 있는 점에서 여기 긴 길이에서 짧은 길이를 뺀 녀석의 값이 2a로 일정합니다. 이게 지금 쌍곡선의 정의고요. 쌍곡선에서는 점근선의 방정식이 이게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라고 하는 점근선을 갖습니다. 여기는 이 ab에서
A, B를 사용할 건데 루트를 씌워야 됩니다. 접선입니다. 쌍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이라면은 접선은 이렇게 구하겠네. A제곱분의 X1X 빼기 B제곱분의 Y1, Y의 값이 1이다. 이게 쌍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 근데 기울기의 민 접선 구하는 것도 쉽습니다. 기울기의 민 접선의 값은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빼기 b제곱입니다. 타원은 더하기였는데 쌍곡선 빼기여서 가운데가 빼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빼기가 나옵니다. 외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수진아, 선생님이 너를 위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거야 지금. 공부해서 기억해야 돼요. 쌍곡선은 좌우에 있는 쌍곡선 말고 위아래에 있는 쌍곡선도 존재합니다. 초점의 좌표의 값이 존재하고요. 0,C의 값이랑 0, C의 값이 있고요. 이 점 좌표의 값은 B점입니다. 쌍곡선은 점근선에 가까이 가는 쌍곡선입니다. 이렇게 위아래에 존재하는 쌍곡선이 있고요. 이 쌍곡선의 방정식은 앞에 있는 거랑 약간 차이가 납니다. 타원은 두 개가 차이가 안 났었는데 위아래로 존재하는 건 오른쪽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쌍곡선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은 똑같겠네. a제곱분의 x1x 빼기 b제곱분의 y1y는 마이너스 1입니다. x제곱 대신 x1x를 y제곱 대신 y1y를 대입했고요. 다만 기울기 m일 때 접선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루트 속에 있는 값이 여기는 우변값이 지금 보호를 바꿨잖아. 루트 속에 있는 게 보호를 바꿉니다. 타원에서는 초점의 좌표를 구할 때 빼서 구했죠. 쌍곡선에서는 초점의 좌표의 값을 구할 때 더해서 구합니다. 초점의 좌표의 값을 구할 때는 a제곱과 b제곱을 더해서 구합니다. 마찬가지 이건 위아래 존재해도 c제곱의 값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구할 겁니다. 쌤이 원래 이거는 2차 곡선을 배울 때 다 증명을 통해서 증명해주고 야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주는 편인데 이 정도면 지금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문제 1번이 p의 값이 0이 아닌 p에 대해서 초점의 좌표의 값이 지금 p, 빵이라는 초점이 있고요.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p라고 하는 준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포물선이 주어져 있는데 일단 그리고 나서 출발해야 되겠네? 지금 좌우에 존재하는 거, 좌우에 있는 거야? 위아래에 있는 거야? 좌우? 초점의 좌표의 값은 양수라는 보장은 없지만 초점의 좌표의 값을 p, 0이라고 잡았습니다.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아까 그림 있었는데 그냥 갖다 사용할 걸. 준선이 있고요. 포물선이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있습니다. 이 포물선의 값이 y제곱의 값이 4px인가요? 그런데 포물선 위의 점 P점에서 준선에다 내리는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다면 P점의 좌표가 있고 P점의 좌표에서 여기다 지금 수선의 발 내리시라고요? 준선에 내리는 수선의 발이 있습니다. 그 수선의 발이 h입니다. 그리고 P점에서 포물선의 접선과 포물선의 준선의 교점을 Q점이라고 하겠습니다. P점에서의 접선이 있고요. P점에서의 접선이 준선과 만나서 생긴 이 점 좌표가 Q점이라고요. H부터 Q까지 사이의 거리값을 구하세요. 그 거리값도 구하시고요.
초점의 좌표에서 Q까지 거리값도 구하라고? 그 거리값을 각각 구하기만 하면 돼? 근데 H에서 Q까지 거리가 최소값이 누구고 최소값을 가질 때 P점의 좌표는 또 누군가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럼 출발은 P점 좌표를 가정한 것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AB는 없었지? P점 좌표의 값을 AB라고 지칭하겠습니다. P점 좌표의 값을 AB라고 지칭한다면 지금 P점 좌표는 1사분면에 있는 거야? 그런데 P점이 1사분면인지 4사분면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지. 애매하네. A의 값은 항상 양수인 것 같은데 B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릅니다. P점인데 H점의 좌표는 누구죠? 마이너스 P, B예요? 접선 구해야 되겠네. 접선이 누구죠? BY? 네, 이게 접선입니다. 접선에다 X값 대신에 뭐 대입하라고요? X한테 마이너스 P 대입했습니다. 그럼 Q점 좌표의 값은 마이너스 P, 나누기도 해야 돼? 네, 이게 지금 Q점 좌표라고요? 근데 필요한 녀석의 값이 선분의 길이값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구하라고 했던 선분의 길이값은 H에서 Q까지 사이의 거리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H, Q의 길이값을 구했습니다. H가 위에 있고 지금 Q가 아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P점이 아래에 있으면은 접선 그렸을 때 Q가 더 위에 있을 수도 있잖아. 네, 절대값 씌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가요? 이걸 계산할 수 있나 이거를? B제곱 B분의 B제곱 플러스 2P제곱 마이너스 2AP야? 근데 A, B라는 녀석은 여기 위에 있는 점이지. 그럼 성립하는 건 B제곱의 값은? 그럼 B제곱 대신에 4P를 대입할 수 있어? 그럼 4P의 값을 대입하게 되면은 B분의 2P제곱 플러스 2PA?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를? 근데 그 다음 녀석의 값이 초점하고 지금 Q점 사이의 거리도 구하라며. 초점의 좌표에서 Q점까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둘 사이의 거리의 값을 구했더니 (4P제곱) 아이씨 어떻게 하냐 이거를? 이미 괴롭다. 이거야? 두 개의 거리값을 근데 이쁘게 정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정리를 어떻게 정리하지 이거를? HP랑 PF랑 우리가 같으니까 HP랑 PF HP랑 PF랑 길이랑 똑같으니까. 하면 더 정리가 되게 내 값이 안 나와. 그러니까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쁘게 정리한 것까지가 지금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거든? 그냥 P에 대해서만 정리하는 거지. 뭐에 대해 정리하든 이쁘게 깔끔하게 A, B가 없는 걸로 정리할 수가 있나? 그렇게 하면 어차피 포물선의 정의에 따르면 여기 거리값이랑 여기 거리가 똑같으니까 얘는 너무 안 이쁘니까 이 길이를 pH로 구하게 되면 pH의 값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만 놔도 상관없을 것 같아. 이 길이의 값은 더 이상 정리하는 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게 요구한 건 구했는데 문제는 두 번째 거지. H하고 Q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될 때 구하라고? 이거 최소값 구하라고? 맞아요? 최소값을 구하고 싶긴 한데 이거 어떻게 구해?
B분의 P제곱? B분의 P제곱은 없잖아. 산술기하 평균을 쓰라며. 맞죠? HQ의 값은 양수값이 맞아? 절대값을 쓰고 산술기하 평균을 써야 되네. 앞에 걸 어떻게 바꾸냐? 따로따로 쓰려고요. 절대값, 더하기니까 따로 쓰는 게 불가능하지. 분자의 값은 양수야? 분자의 양수 맞죠? 지금 P가 무슨지 P는 문제에서 양수라고 안 했어? 0이 아니고 0이 아니라고만 얘기했지? 애매하네. P가 양수고, P가 양수면 A도 양수야. P가 음수면 A도 음수야. AP 고백값은 양수야. P제곱도 양수야. 그럼 분자 양수가 확실하네. 근데 B의 값은 양수일지 음수일지 몰라. 이거 산술계열 적용해야 돼. 산술계열 적용해서 문제를 푸세요. 이거 따로 써야 되는데 어떻게 따로 써 이걸 이쁘게? 다르게 쓸 걸 그랬나? 2P의 A의 값은 2분의 B제곱이야? 맞아요? 그게 최선이겠다. 이렇게 쓰지 말고 이 녀석의 값을 B분의 B제곱은 B죠? 이제 미쳤지?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 B제곱? 그럼 플러스 2분의 1 B제곱? 그럼 2분의 1 B? 그 다음에 B분의 2P제곱인가요? 네, 이걸로 합시다. 이러면 산술계열 적용할 수 있네. 근데 문제는 부호를 모르거든? 이거하고 이게 똑같은 건 알아요? B의 값이 둘 다 양수면 그냥 둘 다 그냥 나갔을 거고 B의 값 음수면 둘 다 마이너스 달고 나갔을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지. B가 플러스면은 똑같고요. B가 음수여도 똑같습니다. 그럼 이러면 산술계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주어지는 녀석의 값을 2분의 절대값 B 플러스 절대값 B분의 2P제곱이라고 쓴다면 산술계열 평균 적용했습니다. 2루트 2개 곱했습니다. 그럼 이 값은 2P의 값이 최소값이에요? 문제 최소값 구하라고 했고 그 최소값 2P입니다. 그리고 최소값을 갖도록 하는 P점 좌표를 구하라고. 최소값을 갖도록 하는 A, B라는 P점 좌표값이 필요합니다. 두 개가 같을 때 같다고 놨더니 절대값 B의 제곱의 값이랑 4P제곱이 똑같습니다. 그럼 B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는 플러스 마이너스 2P라고요. 그러면은 왼쪽에다가 B값 대신에 2P를 대입했더니 4P제곱? 4P제곱이어서 약분하면 A는 P야? 그때 P점 좌표의 값은 A, P, 2P든지 또는 P, 마이너스 2P일 때가 최소값을 갖습니다. 되신 거 맞아요? 저거에서 맞았어요? 아니요 난 계산을 했어. 네. 사이 사이의 거리는 1분부터 네. 길게서는 답을 이렇게까지만 쓰라는 얘기. 지금 계산할 때 이렇게 써도 감점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상관없습니다. 이걸 쓰든 이걸 계산한 걸 쓰든 상관없습니다. 네, 그냥 거리만 구하면 되니까요. 문제가 어떤 변수로만 쓰세요 이런 말 한 적이 없거든. 네. 밑줄 친 거 네. 산술기에 쓰려면 애초에 저기 야구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산술기가 쓰려면은 절대값 씌웠으니까 양수잖아요. 네.
자, 다음 문제 확률과 통계로 넘어갔습니다. 확률과 통계가 첫 번째는 확률의 덧셈 정리 얘기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건 조건부 확률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 건 조건부 확률의 성질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의 비율은 1%입니다. 그런데 이 병을 진단하는 진단키트 CD 두 가지가 있는데 새롭게 개발되었습니다. 이 키트로 이 병을 진단할 때 진단 확률의 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가 어디 있어? 병에 걸릴 확률은 1%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을 걸렸다고 진단한 확률의 값은 98%.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걸렸다고 잘못 진단하는 건 1%. 병에 걸린 사람을 제대로 진단하는 건 99%. 안 걸린 사람을 걸렸다고 하는 거는 2%.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해서 검사를 받게 한 결과 병에 걸렸다고 진단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병에 걸렸다고 진단하는 거는 걸렸는데 걸렸다고 진단하는 거, 안 걸렸는데 걸렸다고 진단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병에 걸렸다고 진단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병에 걸렸을 확률의 값을 CD에 대해서 구하시고요. 두 진단키트 중에서 어느 진단키트가 더 높은지 설명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 C 진단키트를 사용했을 때는 병에 걸렸다고 진단될 확률 를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기호를 사용하면 쓸 게 훨씬 많거든? A가 뭐다로 정의하고 B가 뭐다로 정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냥 쓰려고 합니다. 그 확률의 값은 99%의 사람들은 병에 걸렸어 안 걸렸어? 아까 병에 걸릴 확률은 1%였습니다. 병에 안 걸린 사람이 전체 사람들의 99%인가요? 99%의 사람들은 병에 안 걸렸어. 병에 안 걸린 사람을 병에 걸렸다고 진단하는 확률의 값은 1%라고요. 그 다음에 1%의 사람들은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을 병에 걸렸다고 진단하는 확률의 값은 100분의 98입니다. 그런데 병에 걸린 사람을 병에 걸렸다고 진단하는 확률 이 뭐죠? 이건가요? 우리가 찾는 것 자체가 조건 확률이거든. 병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을 확률의 값이 분모에 있어야 되고 그 중에 특히 실제로 병에 걸린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진단받을 확률이 분자에 있어야 돼. 조건 확률 자체가 병에 걸렸다고 진단받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실제로 병에 걸렸을 확률의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분모의 값에는 병에 걸렸다고 진단받을 확률의 값을 분모에 써야 되고 분자의 값에는 실제로 병에 걸렸고 그리고 병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확률의 값을 분자에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쓴 게 분모고 두 번째 줄에 쓴 게 분자거든. 믿으신 거 맞나요? 그래서 두 개를 대입하려고요. 첫 번째 줄에 있는 녀석의 값은 만을 곱했더니 99 더하기 98인가요? 두 번째 줄에 있는 건 만을 곱했더니 98이고요. 그럼 얘가 197분의 D 진단 키트는 기가 막히네. 자, D라고 하는 진단 키트가 있습니다. D라고 하는 진단 키트는 병에 걸렸다고 진단받는 확률 값이 99%의 사람들 중에는 2%?
오진했고요. 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중에 분자에 써야 될 녀석의 값은 이걸 분자에 쓰시라고요. 그래서 그 확률의 값은 만배 했더니 198 더하기 99분의 99예요? 그럼 얘는 3분의 1이야? 아,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대소관계 따지라고? 시가도 여기다 분자의 3배한 녀석의 값이 뭐지? 294. 그러면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분모의 값이 294여야지 3분의 1인데 이 197로 작으니까 이렇다고? 네, 분모가 작아졌으니까? 네, 그러네요. 그래서 답은 두 개 진단 키트 중에 C가 더 높은가요? 설마 이게 끝이야? 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 거는 음함수의 미분법, 두 번째 거는 역함수의 미분법. 제시문 3번에서는 제시문을 문제 3번의 제시문을 바탕으로 아래 문제의 답과 풀이 과정을 사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수 t에 대해서 상수함수 y는 t라는 상수함수와 3x 플러스 sin x라는 함수의 교점 좌표를 ht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교점 좌표의 값은 이 함수가 증가함수면 매번 하나씩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교점 좌표의 값은 ht의 값은 매번 하나씩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ht의 값을 미분한 녀석의 값이 t의 값이 a에서 최소값을 만든다면은 a의 최소값을 또 구하라고? 뭔 개소리지? 도함수부터 해보겠습니다. 교차함수는 증가함수인가요? 증가함수니까 교점의 개수는 매번 한 개씩입니다. 그런데 두 녀석을 같다고 놔야지 교점 x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두 개 같다고 놓겠습니다. 3x 플러스 sin x 값이랑 t를 똑같다고 놨을 때 근이 매번 한 근만 가질 거고 그 하나의 근이 ht입니다. ht의 값이 근이기 때문에 대입했을 때 그래서 3ht 플러스 sin ht 이게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데 문제 요구한 거는 h를 미분하라고 h를 미분해서 미분한 녀석의 값이 t에서 최소값을 갖는다고? 나는 그냥 h 프라임이 필요하잖아 지금. 양변을 미분했습니다. 그럼 h 프라임 t의 정체가 이거라고? 근데 이 녀석의 값이 t가 a에서 최소값을 가지면 좋겠다고? 야, 헷갈리네. 그럼 이걸 다시 gt라고 놓을까? 내가 원하는 거는 이 함수가 언제 최소값을 갖는지지. 근데 지극히 상식적인 거 아니야? 분모의 값이 최대일 때 최소값을 갖는 거잖아. 우리의 바람은 코사인 값이 1이었으면 좋겠는 거고. 코사인 값이 1 나오려면은 ht의 정체가 ht가 범위가 있나? t의 값이 양수면 이건 0 대비했을 때 0이잖아. t가 양수니까 이때 y도 양수야.
그러니까 t의 값이 교점의 x좌표가 t의 값이 양수면 교점의 x좌표는 ht의 값도 양수값이야. ht의 값은 양수값이고 양수값들 중에서 1 나오는 거. 네, 이런 식인 거네. 그런데 문제 요구한 거는 최소값을 t가 a였을 때 최소값을 갖는다고? ht가 이런 값이 나오도록 하는 t를 구하라고. ht의 값이 이런 값을 가지면 2파이 대입했더니 6파이 빵 t의 값 6파이 4파이 대입했더니 12파이 빵 t의 값은 12파이 이러도록 하는 t의 값은 세배한 6파이 12파이 이런 식인 거네. 그런데 양수 a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을 구하세요. 네, t의 값이 a고 a의 최소값이 이건가요? 첫 번째 건 할만했어. 두 번째 거는 0부터 6파이까지 범위 있는 t에 대해서 실수 t에 대해서 ft의 값은 0부터 2파이까지 이게 아까 했던 문제 오늘 처음 했던 문제랑 거의 유사한데? 근데 그것보다 더 쉽네 이게. 그럼 그림을 그린 다음에 판단해야 될 것 같아. 근데 t의 값이 a에서 최소값을 갖는다고 한다면 a의 값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원래 3x 플러스 sin x 있잖아. 이거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증가함수였죠? 빵 대입했을 때 빵이죠. 2파이 대입했을 때가 4파이 대입했을 때가 6파이 대입하면 여기가 2파이 대입할 때 6파이라고? 그럼 실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0부터 2파이까지인데 적분한 건 0부터 2파이까지인데 t한테 대입한 녀석의 값은 어차피 0부터 6파이까지만 대입한다고? 그럼 여기 있는 거 너무 크게 그렸다. 작게 수정. 이 파이까지만 그리면 되는 거였지? 그 사이에 사인의 그래프 3x라는 건 직선으로 3x 직선 커지는데 거기다 사인 x만 더했으니까 아마 사인처럼 이렇게 커질 것 같아.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렇게 커지는 함수가 있는데 y는 t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있다면 이 t의 값이 0부터 6파이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sin x, 3x 플러스 sin x 값에서 t를 빼게 되면 이 점이 지금 누구라고요? 이게 누군지 알아요? 네, 이게 ht였네요. ht까지는 3x sin x에서 t를 빼면 음수인가요? 그 다음부터 ht부터 2파이까지는 양수고요. 그럼 범위를 쪼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t라는 녀석의 정체는 0부터 ht까지는 그래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sin x 그 다음 녀석의 값이 ht부터 이건 그대로 접근하겠습니다. 자꾸 DT라고 쓰려고 하네 내 손이. 자, 이걸 접근하고 싶은데 접근을 할지 말지 결정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언제 최소값을 갖는지 필요한 거야? 네, 미분에서 빵 되는 걸 찾는 중이고 근데 미분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x대에 접근하는 거지. 그럼 첫 번째 건 미분하게 되면은 여기다 h 대입해야 되죠.
h를 대입했더니 뭐 둬야 돼? 속미분 둬야 돼? 이런 거 맞으세요? 그 다음은 t는 x대에 적분하기 때문에 실수배에서 t는 앞으로 나갔을 거잖아. 1만 적분했더니 t가 되고 1만 적분 x가 되고 ht 대입해서 빵 대입한 거 빼요? 그래서 뭐라고요? 되신 거 맞아요? 그 다음 거 계산하고 있습니다. x대에 적분할 건데 이건 진짜로 적분해가지고 2파이 대입하는 거야? 근데 우리 미분할 거잖아. 근데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린다. 밑에가 숫자 위에가 x였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덜 헷갈릴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이 상태로 해볼까? 어차피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적분한 다음에 2파이 대입하면 숫자잖아. 그 숫자를 미분하면 빵. 이런 거 맞아요? 그 다음 마이너스 적분해가지고 HT의 값을 대입한 걸 빼야 되잖아. 그걸 미분한 거지? 혹시 이렇게 할까 헷갈린다, 부호가. 헷갈리죠? 나만 헷갈리는 거야? 뭔데? 얘기해봐. 이해된 거 맞아요? 수준 이해돼요? 앞에 마이너스는 밑에 거니까. 그런데 이제 뒤에 거 마이너스 t가 문제다,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t는 실수배 처리해서 앞으로 내보낼게요. 2파이 대본 거에서 ht 대본 거 빼야 돼요? 아, 선생님 잘못한 거 있다. 저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상수 t의 값인데 적분하게 되면 tx 이거 미분 한번 해야 되는데 미분 안 했다. 이거 적분한 걸 써버렸어 지금. 미분하게 되면은 앞에 거 미분했더니 ht 뒤에 거 미분했더니 얘도 지금 내가 무슨 짓걸 하려고 했지? tht 아니지. 이게 적분한 거지 이게. 적분한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미분한 게 필요하죠? 앞에 걸 미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ht 이거 앞에 거 미분한 거 이거 뒤에 거 미분합니다. 맞겠나요? 자, 그러면 이게 빵 되는 거 보여야 되잖아 지금. 수고가 되냐 안 되냐. 장난 아니다. 소고가 안 되지 지금. 어떻게 정리 이거를? 빵 되는 거 찾아야 되는데. 아! 1번식? 1번식에 따르면 얘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h 프라임 t 플러스 ht 플러스 t h 프라임 t 이거예요?
그럼 지워진 녀석의 값이 그럼 결국 남은 거는 이때 그 값이 발생한다고? 따라서 HT의 값은 파이였으면 좋겠어요. 이때가 그 값을 가질 겁니다. 그때 A를 구하라고요? 근데 1번식에서 내가 지금 HT의 값이 파이가 되는 T를 구하고 싶은 거죠? 파이 대입하면 T의 값이 3이에요? 이때가 최소값이네요. 근데 H의 값은 증가함수였나? H가 뭐였지? 3파이 HT에다가 파이만 돼. 다시 한 번만. HT가 그냥 자체가 파이. 3파이 플러스 0 T. 아, 3파이라고? 아,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HT가 증가함수기 때문에 HT 값이 증가함수기 때문에 음에서 양으로 바뀌기 때문에 극소란 말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함수 y는 3x 사인의 값이 증가함수였고 HT가 커질수록 t의 값도 커지거든. 그래서 HT의 값은 t가 커질 때마다 HT의 값도 증가함수거든. 증가함수기 때문에 그림을 도함수가 지금 요게 지금 이렇게 생긴 거야. 도함수가. 그 말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이게 마지막 문제야? 동국대 모의논술? 논술? 아, 다시 문제 1번 시작이네? (2022년도) 기출문제죠. 수진아, 낙제 포즈를 왜 또 보여주는 거죠? 네? 왜 낙지 자세를 보여주는 거야? 2022년도 기출문제 첫 번째 제시문이 도함수에 대해서 도함수의 정의로 설명했고, 두 번째는 정적분의 정리 설명하고, 세 번째는 미분이 가능하려면 미분계수 존재해야 되는데, 미분이 가능할 때 도함수의 값은 요거고, 첫 번째 설명했던 거 왜 또 설명하지? 이도함수의 값은 이렇게 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 푸세요. 그런데 함수의 관계식이 주어져 있고 x하고 y의 관계식이 주어져 있고 도함수의 값을 구해서 빵 대입하세요. 이계도함수 구해서 빵 대입하세요. 0부터 2까지 적분하세요. 이것들을 3개 구하라고 합니다. 아, 도함수의 정의로 문제 풀라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구해 그래? 이 관계식을 해석해야 되는데 지금 할 일이? 이 관계식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결론 지으세요라는 얘기거든?